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즌2.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네, 추석입니다. 민족의 명절. 예전에 추석 때 그것도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때 뭐 하여튼 연휴가 겹쳐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와, 목동이었어요. 주변에 음식점이 한 군데도 문을 안 열었었습니다. 저한테는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러면 늘 하는 협찬 광고 먼저 하고 본격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맛과 영양의 종결 명품 피자 의뢰 라피자가 청주에 있습니다. 라피자가 다시 서울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행복을 파는 장사꾼에서 비누 재료로 만든 예쁜 꽃바구니를 협찬합니다. 핸드메이드 디자인 액세서리 전문점 슈가스프레이에서 상품권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www.sugarspray.co.kr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라비냐의 우리 제장님이 이렇게 또 협찬을 해주셨어요. 예, 금양 인터내셔널의 그 김 과장님이 협찬하신 가또 네그로, 예,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방송에 출연하신 물리학자 이승현 교수님의 책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 창비해서 협찬을 합니다. 9.11 테러에서 디자인 서울까지 권위주의 디자인이 부른 비극, 보이지 않는 디자인의 세계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책 디자인과 진실을 오토북스에서 협찬합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66%의 말도 안 되는 이자가 정해지고 4만에서 5만 개의 대부업체가 난립하기까지의 과정, 오히려 대부업 양성화론을 내세우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그런 비판을 담고 있는 책 대출 천국의 비밀을 개마구원 출판사에서 협찬합니다. IT 도서 분야에서 유일하게 김호준 총수가 고용한 직원이 추천한 IT 도서 분야 베스트셀러 구글 완전 활용법. 자, 이지스 퍼블리싱 출판사에서 협찬하셨고요. 오늘 저 특별한 기획인데 바닥소리 대표인 소리꾼 최용석 선생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얘기해.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판소리 일을 하시는 우리 소리꾼이신데 그냥 판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틈새 시장을 노리셨어, 우리 최용석 선생이. 보면은 쥐왕의 몰락기, 촛불의 승리 방아, 뭐 이런. 이거 웃기다. 승리와 방어가 붙으니까.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4대강 타령, 쥐박이 산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예. 요거 두 가지는 본인이 직접. 네. 가사라고 합니까? 어떻게 뭐라고 이게 사설이라고 사설, 하긴 하는데. 예. 사설을 다 우리 최용석 선생님께서 다 이렇게 직접 창작하시고. 예. 이걸 실제 공연도 하시고 이걸로. 예, 공연도 했었습니다. 이걸로 공연하시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실 만큼 재산이 많나요? 재산이 없죠. 네. 재산이 없고. 이렇더라고요. 불이익을 당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줘서 나를 유명하게 만들 정도로 멍청하진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처음에는. 네, 근데 저는 이제 불이익을 안 주는데 보니까는 막 저기 그림 그린다고 막 하고 그러는 거 보면서 예. 잘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이익이 안 와요. 자존심 상하죠, 그럴 때. 왜 불이익을 안 주는 거야? 다행이다. 받고 싶은 불이익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사실 받기 싫죠. 예. 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거죠, 대표님이시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회사라고 하면 지금 사실 사업자 등록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비과세 사업자입니다, 사실. 여자 관계는. 여자 관계는. 제가 우리 최용석 대표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을 잘 압니다. 죽습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그분이. 예. 감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 아주 굉장히 파워풀한 분입니다. 분이 어떤 분이냐면, 목을 착,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목을 착 돌릴 수 있는. 예. 그런 기량도 연마된 분이요. 그렇습니다. 네. 거지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지가. 그렇게 했다가는. 예. 거지인데 목이 돌아가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은 거지는 진작 돼 있고, 돈이 없으니까.
목 돌릴 일만 남았네요. 언제부터 이런 작업을 하셨어요? 물론 각하 이전에는 안 하셨을 테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부터 있습니다. 예. 그 예전에 제가 우리 최용석 선생님 언제 처음 뵀냐면 2002년 당시였는데 2003년이었군요. 그때 이라크를 미국이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뭐였습니까? 제목이 스마트 폭탄가라는. 스마트 폭탄가. 그거를 또 소리를 하시는데 와, 시사 소리를 원래 전문 시사 소리. 예. 전문을 하셨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사 소리. 때때로 저는 동화 판소리 전문입니다. 동화 판소리. 동화 판소리 전문인데 동화 판소리를 하는 이 착한 사람마저도 세상에 내모는 그런 시대가 돼서 이제 그 각하를 이런 주제로 예. 한 것은 언제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촛불 집회 했던 때가 촛불 2000년. 2008년. 예. 몇 곡이나? 그게 이제 곡이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그 처음에 물대포 쏜 날 저녁 네, 그렇죠. 있잖아요. 광화문에서. 예. 그때 저 청와대 옆길 그쪽에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물대포를 맞았어요. 아. 사물놀이하는 선배랑 같이 맞았는데 거기에 사물놀이 하러 가신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갔어요. 그냥 갔죠. 놀러 갔죠. 놀러 갔다가 뜬금없이 물을 맞고 그 추웠어요.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막 시위대들이 했잖아요. 온수. 돌아가면서 열이 받으니까 예. 맞았으니까 예. 나도 한 대 때리고 싶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막 컴퓨터에 앉아서 혼자 쓴 것이 이제 쥐양이 몰락기. 쥐양의 몰락기. 쥐양의 몰락기.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요. 예. 사실 지금 이제 1시간짜리가 나와 있고 그 뒤에 붙일 이야기가 앞으로도 또 이제 있잖아요. 그것이 다 합쳐놓으면 한 2시간 될 것 같은데. 그 1시간짜리 그 소리를 그럼 다 외우시고 사설을. 근데 이제 공연할 때는 외우는, 내가 사실은 이걸 돈 벌려고 만들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아무 데서 안 불러. 그러니까 만드신 줄 모르니까. 인터넷에도 올리고 나대로는 열심히 홍보했죠. 근데 인터넷에 올려놓는 걸 누가 알죠? 그렇죠. 누가 저는 이제 판소리 그거 하면서 뒤에 막 공룡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공룡, MB를 부리는 공룡의 정체는 뭐죠? 그것은 이제 생각을 해보죠. 신자유주의? 그거 뭐 아니지. 자본? 탐욕? 힘이 세니까. 욕심. 욕심? 욕망. 개고기. 네, 웬만한 건 다 개고기를 먹지. 개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 그러면 이렇게 해서 쥐양의 몰락기, 촛불의 승리방앗. 촛불의 승리방은 아주 짧은 노래입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해도 될까요, 말? 아니, 뭐, 물론이죠. 예. 편집하면 되는데요, 뭐. 촛불의 승리방안은 이 그 북한 민요를 갖고 만든 가사를 바꿔서 만든 거. 원래 우리 바닥소리에서 만든 음반 중에 한 곡인데 우리의 승리방아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네. 그것이 이제 북한의 직동령의 승리방아라는 원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민군이 미군을 상대로 싸워가지고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를 노래가 너무 좋아서 노래 자체가. 네, 노래가 너무 좋아요, 진짜로. 너무 노래는 아무 죄가 없죠. 아무 죄가 없죠. 그래서 가져다가 내가 그걸 그대로 쓴 것도 아니고 가사를 바꿔가지고 뭐 공평, 뭐 정의, 뭐 이런 빈곤의 문제 이런 걸로 세 절 가사를 따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가사를 바꿔가지고 촛불의 승리방아를 촛불 전공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발표를 인터넷에 해가지고 민주노총에서 주는 UCC 뭐 대상인가 뭔가를 받았어요. 촛불 UCC. 바닥소리 홈페이지에다 누가 글을 썼는데 그렇게 그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져다가 각하를 욕하면 니는 좋냐.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 그래서 신고 당하셨어요? 안 했죠. 그리고 저 깨갱했죠. 바로 막 대단한 해명의 글을 제가 가리다 쓰고 잡혀갈까 봐 무서워. 그럴 때 배를 튕기셔야 잡혀가는데. 그 두 가지군요. 지금 각하에게 헌정하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좀 들어봐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쥐양의 몰락기에 그 초입 부분 MB가 등장하는 부분까지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쥐양의 몰락기. 동물나라는 처음 모두 채식을 하였다. 물론 육식의 본능을 잠재우지 못하여 동족은 물론이고
다른 동물족을 해치는 자가 종종 있기는 하였으나 각자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채소를 길러 먹고 살아갔으니 남의 살을 먹을 일이 없어 서로 평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욕망은 언제나 우리들의 몸과 마음 깊은 곳에 꿈틀거리고 있는지라. 수년을 이어오며 더욱 평화가 굳건해지리라 믿었던 시절은 다 가고 모든 동물나라 동물들에게 제한적으로나마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며 큰 소리를 떵떵 치고 나타난 쥐왕! 동물나라 백성들의 욕망을 건드려서 동물나라의 왕이 되었구나. 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있는 듯 없는 듯 열심히 일을 하고 온순하여 동물나라 백성들은 이런 쥐를 믿고 쥐왕을 동물나라의 왕으로 홍립하였으니 이 쥐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전 회의를 소집하네. 여봐라, 듣거라. 나는 쥐왕 동물들의 왕이로구나. 어서 어전회의를 소집하라. 나는 평소 인간의 이름난 고소영 강부자 팬이 되었으니 그들도 세상에 앉혀두고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라. 또한 쥐왕이 하는 말이 우리 동물나라는 대대로 USA 우사나라 소우자에 사고 팔고 할 때 사자 쓰는 소사나라와 우정을 쌓아왔으니 나의 등극을 기념하여 소사나라에 미친 소를 사들여 와서 나의 공약대로 제한적인 육식을 허용하겠노라. 여봐라. 이렇게 하다가는 석 달 열흘이 지나도 어전회의가 끝나지 않을 것이니 여봐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들어라. 쥐양이 입은 홍포를 양손으로 잡아채어 튀어나온 이빨로 아드득 씹으면서 하는 말이 여봐라 신하들아. 주둥이 긴 호리떼들을 잡아들여 그 주둥이로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하고 쥐왕을 찬양 쥐비여천가 부르게 하라. 그때여 푸른 갯떼들이 우르르르르 달려들어 주둥이 긴 오리떼들을 잡아들여 쥐비여천가 부르게 하니 그때여 어떤 놈이 쥐왕을 찬양하라. 그래 업적 동물나라 온 땅을 두루 비추는구나. 그때여 뜻밖의 한 오리가 나서더니 나는 못하겠어. 긴 주둥이가 달렸다고 모두 주둥이랍니까? 어찌함부로 주둥아리를 막 놀리겠소. 나는 못하겠소. 이놈 오리야, 어디서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느냐 하며 주둥아리를 쑥떡 잘라놓으니 아이고 내 주둥아리야.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던 취향을 알고 봤더니 폭군 중에 폭군이로구나. 이렇게 취향이 푸른 갯떼들을 앞세워 동물나라 백성들의 입과 귀를 막고 그리고 우사나라에 미친 소를 사들이고 주둥이 긴 오리떼들을 잡아들여 지 마음대로 부렸으니
동물나라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고 우리가 속았다고 자책은 하였으나 푸른 개떼들이 하도 무서워서 뭐라고 딱 부러지게 달라들지는 못하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하는 말이 저 쥐양이 우리에게 고깃국을 먹여주겠다던 그 쥐는 아니로구나 하더라. 그리하여 동물나라 백성들은 자기들이 알던 쥐가 아니다 하여 쥐양을 그때부터 마우스 M자 안일 B자를 써서 MB라고 불렀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각하도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냥 이런 거 안 좋아하고요. 예. 개고기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듣다가 네. 아쉬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 재밌었는데, 예. BBK 치즈가 안 나왔어. 아. BBK 치즈나 도곡동 케이크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예.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BBK 타령을 좀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BBK 타령도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설을 한번 써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제가 노래를 귀찮은데. 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이게 회사 이름 외우는데 시간이 나가. 이거 말고 촛불의 승리방아 이것도 비슷한 가사입니까 혹시? 민요입니다. 민요. 북한. 네, 북한. 아 그거 좀만 들려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그 가사를 못 외워서. 그러니까 이게 안 불러주니까 어디서. 제가 불렀던 노래가 사실 아닙니다. 제가 가사만 써줬고요. 예. 제 바닥소리 다른 친구들이 불러가지고 녹음을 했더라고요. 촛불의 승리방아라고 검색해 보시면 들어보실 수 있죠. 어머 꼼수다. 그럼 곡이라도 뭐 어떤 운율인지. 아 그러면 원래 저희 우리의 승리방아라는 노래를 좀 네. 한번 불러볼까요? 예. 엄모리 장단입니다. 이렇게 예. 치시면 이렇게 한번 쳐보시겠어요? 기무장지대에 보름달 솟아나니 원홈이 찢기해도 신바람 절로 난다 뭐 이런 노래입니다. 운마을 할머니는 입살이요 샘물찜 반며느리 찹쌀 이 한밤이 새기 전에 그러니까 네, 이런 노래입니다. 신나는 노래인데 제가 이상하게 불렀네요. 좋습니다. 이거 검색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촛불의 승리방아. 혹시 판소리 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예. 시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 창작 판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창작 판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있죠. 있기는. 예. 근데 그 예, 주제가 시사는 아니죠 보통은. 저도 시사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화 판소리를 저는 정말 동화 판소리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시사적인 이런 내용 요새 삶이 담긴 내용으로 갖고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곡을 만들어서 특별히 이득을 보신 적도 없겠네요. 한 번도. 어디서 이걸 알고 불러주는 민주노총에 300만 원 말고. 예, 그거 말고는 없고요. 없고 그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라는 그 헌책방이 있어요. 있죠. 예, 네. 저기 응암역 근처에 거기서 5,000원씩 받고 1인당 공연 소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사장님하고 고수랑 저랑 밥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1시간짜리 오늘 좀 광고 좀 해도 되겠죠? 아, 물론이죠. 아예. 네. 주양이 몰랐기는 1시간짜리입니다. 2시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딱 50만 원만 받고 다니겠습니다. 연락처 깔아주세요, 바로. 예. 전화번호, 예. 연락처. 예. 이 전화번호는 회사의 전화번호인가요? 제 개인 전화번호고요. 회사가 전화가 없습니다. 예. 본인이 회사시군요, 그냥. 그렇죠. 네. 1인 회사. 그럼 어떻게 소리에 입문하셨어요? 판소리 입문한 것은 예. 제가 중학교 때 판소리 북에 환장을 했어요. 저기 아까 고수가 북 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리보다 저는 북을 더 좋아해가지고 네. 중학교 2학년 때 북을 먼저 배우러 다녔고 네. 소리 이제 들으면서 치다 보니 소리가 좋아졌는데 네. 저는 특이하게 처음부터 예. 이 판소리도 원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뭐 태초부터 판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 누가 만든 거잖아요. 예. 나도 만들고 싶더라고요. 예. 처음 판소리 시작할 때 뭔 소리를 들었냐면 그 임진택 선생의 5월 광주 5월 광주. 테이프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얼마 들었는지 늘어나가지고 예. 늘어난 테이프를 복사를 하면 또 늘어난 소리로 녹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듣고 나도 이제 이런 이렇게 살아있는 소리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5월 광주도 그럼 외우시겠네요? 저 외워가지고 한 적이 있었죠, 옛날에. 아. 그것도 안 부르니까. 예. 잊어먹었죠. 왜 안 불러주니까 예. 안 부르게 되고. 아니,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 내가 한 노동의 대가는 뭐 있어야 네. 움직이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자체 동력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런 거는 어디서 공연을 사실은 부르기도 이런 내용의 판소리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시민단체나 아니면 뭐 노조. 사실은 아니 거기서도 부르기 힘들지. 이게 어떤 않죠. 예. 촛불 집회나 이렇게 거한 그런 뭐 이런 시민항쟁이 있기 전에는 그 뭐 어디 무슨 아니지 길거리에서 1시간씩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50만 원이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게 왜 50만 원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적어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 50명 모으기 네. 어렵진 않아요. 10,000원씩 내면 저 같은 소리꾼을 불러다가 공동체 소리판을 열 수 있다는 거죠. 자 좋은 그럼 이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나겠습니다. 한번 그 공연을 한번 하시죠. 네. 어버이 연합 행사에 한번 가셔. 그 말씀을 절대 돈을 안 주겠죠. 하지만 맞아요. 뭐 날라오고 뭐 맞을 거 아니에요. 그거 소송 걸면 됩니다. 깽값으로 받으면은 50만 원 그 이상 다 받아요. 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스마트 폭탄가를 한참 하고 다닐 때였죠. 네. 예. 한참 부르고 다닐 때였는데 시청 앞에서인가 어디선가 소리를 스마트 폭탄가를 하고 있었어요. 일단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든 할아버지 이렇게 지나가더니 지팡이를 이렇게 들면서 막 달려들면서 네가 전쟁을 알아! 그러면서 막 나를 때리려고 그래서 소리 하다가 도망간 적이 있어요. 소리를 하다가 그분이 어버이연합을 만드셨나? 그럼 평상시에는 그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죠? 대부분 이제 소리꾼 사실 이제 아주 소수는 국립이라든지 시립 막 이런데 소속도 들어가가지고 있고. 월급을 받아 살고 주로 또 그들이 이제 이렇게 권력이 생기니까 국립이라는 타이틀로 레슨도 다 해버리고 행사도 다 띄워버리고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 못하는 걸 받아다가 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못하는 스케줄을 대신 그리고 아까 이제 소화해주는 틈새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틈새는 맞는데 시장은 안 되고 시장이 없어. 틈새만 있구나. 그래도요 몸이 들어갈 우리 그게 안 되는 단체 거구나.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요? 하세요. 예. 편집 되겠지만 하겠습니다. 바닥소리라는 단체를 그래도 한 8년 됐어요. 이제 9년째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10주년 되고요. 이번에 간밤 이야기라는 또 작품을 만들었어요. 저희들은 이제 창작 판소리도 하지만 소리 극을 또 해요. 그러고 간밤 이야기라는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되게 상황이 잘 끝났어요. 이 방송이 그 전에 있었으면 내가 그것도 홍보하고 두 분도 모시고 그랬을 텐데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배우 할인으로 모시고 재벌됐었을 거야 아마. 그랬을 텐데 되게 그런 활동들을요 열심히 해요. 뭐 일확천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소리로 내가 즐겁게 살아가고 내 소리 해가지고 내가 내 삶을 꾸릴 수 있는 정도면은 저희들은 그렇게 할 거니까 좀 저희가 뭔가 이렇게 곡을 의뢰해도 만들어주십니까? 그럼요. 너무 길면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가면은 사실 공연장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한 3분에서 5분 이내에 짧은 버전으로 해서 음원으로 뭐 다운로드 받아서 수익도 만드시고 벨소리 어때 벨소리? 벨소리. 야 EMB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도곡동 주인은 이명박이다. 여기까지 짧은 것도 하고 벨소리형도 하고 그리고 여기 저희도 그러면 이거 오프닝 할 때 계속 틀고 너무 길면 물론 그 직접 공연장에 가서 2시간짜리를 들어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저 같은 게으른 놈들은 안 가거든요. 안 가는데 그래도 판소리가 좀 아무래도 고루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시사 판소리가 있다는 건 또 몰라요 사람들이.
짧게 만들면 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너무 재밌어요. 저는 순간순간 이게 확 와닿는데 몸에 착 와닿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는데. 그렇지 않았어 나는. 뭐야? 아니 정말 난 그랬었는데. 지 목소리를 내실 때 그때는 착 와닿더라.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최영석 대표께서 잘 네트워킹이 안 됐어. 이 수요가 있을 거라고 난 분명히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락도 해보고 클래식도 해보고 다 해보거든요. 네. 근데 소리는 존재가 있는지 몰랐어. 사실은.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착착 감길 것 같은데. 진짜. 그래서 이거 가사는 우리가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BBK 타령 만들고 그리고 또 천안함 산조 뭐 이런 거 만들고 그리고 개고기 타령 이런 것도 한번 좀. 맨 끝에 바람 좀 쐬자. 이놈들아 겸상은 안 되느냐.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럼 빵빵 터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거만 따서도 벨소리로 할 것 같아. 네. 바람 오늘 좀 쐬자.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습니다. 각하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를 예. 판소리를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각하는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요거 버전 몇 가지 만들어가지고 예. 틀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예 녹음을 하죠. 도곡동은 각하 거다. 도곡동 땅은 각하 땅 거다. 필요 없어. 도곡동은 다 알아. 도곡동은 각하 거다. 예. 지금 하라고요? 한번 해보시죠. 왜냐면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재밌겠다 이거 나오길 기다릴 수 있잖아요. 예. 도곡동은 각하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재밌다 이거. 노란한 느낌이 좀. 제가 보기에는 원하시는 둘이 이걸 조만간에. 그다음에 바람 좀 쐬러 가자 한번. 바람 좀 쐬러 가자. 바람 좀 쐬러 가자. 오늘 터질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요거 겸상은 안 되느니라. 개고기 연가나 뭐. 개고기 연가 좋다. 개고기 연가. 개고기 연가 하나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도곡동 타령도 나왔고. 도곡동 타령. 그래서 축의금 타령 이것도 좀 만들어 보세요. 스토리 말씀드려야지. 스토리. 뭐냐면은 각하께서 정말 자기를 도와줬던 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기자가 이제 각하가 미국에 있었을 때였는데 그 기자가 한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첩장을 보내왔는데 이걸 쌩 까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BBK 동업자인 김경준이 아니 왜 각하 이걸 쌩 까십니까? 도와줬던 사람인데 한국은 돈을 안 보내도 참 사람들이 기억을 못한다. 금방 잊어버려. 예, 금방 잊어버린다는 그런 내용. 예. 일단 개고기 언니가 하나 나왔고. 개고요. 그다음에 축의금은 좀 약한 거. 그래 좀 약하네. 다가리. 독해야 돼. 도곡동 산조. 바람 좀 쐬자. 바람 좀 쐬자. MOU 참가 어때? MOU 참가. MOU 참가. 양해학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성과를 냈다는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이나저나라 다니면서 우리가 MOU를 체결했다 이러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MOU, 어느 나라 갔더니 MOU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쿨하다. 특기거든요 이게. 네. MOU 참가도 있고 또 뭐가 있나? 불같이 화내신. 불같이 화내신. 불같이 화내셨어. 각하의 사모님께서 불같이 화내신 적이 있거든요. 에리카 김에 대해서 바람 쐬러 가자 이렇게 또 제안하셨다. 우리 각하에. 그래가지고 불같이 화내신 적이 있다는 불타령. 막 나온다 불타령. 네. 또 골프장. 골프장에서 지갑을 안 넣고 다니시는 스윙의 멋을 창조하시는 그런 아주 친밀한 분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하고
그 방송 MOU를 체결하자고, MOU를 체결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한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벨소리 한 말이죠. 터집니다. 터져요. 아, 진짜, 농담 아니에요. 그리고 잡혀가셔. 잡혀가시면은 아주 그 위상이 확 올라가면서. 네. 예. 감옥에 계시면서, 예. 통장에 돈이 찍히는 거지. 예, 그렇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통장은 계속 찍히고, 예. 자, MOU 체결하기로 하고요. 예, 오늘 그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예. 다음 추석에는 지금 만든 노래들이 전국에 울려 퍼질 거예요. 네. 다음 추석에는 네. 개구리 연가, 불타령, 도곡동 산조, 바람도 세지 않아요. 바람가까지 몇 가지 나왔어요. 예. 이런 거 해가지고 저희가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휴대폰에서 바로 한 1년 창작할 거리들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런 거 앉은 자리에서 해야죠. 요거면은 내가 봤을 때 용석이 형 인생이 바뀌어. 팔자가 바뀌는 그런. 예. 여러 가지 법적 팔자도 밝히고. 그렇지. 일반인에서 기결수로 이렇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 추석에서 덕담 한번 내주시고. 추석을 맞아서 또 덕담 한마디 해주시고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또 소리 하나 또 들려주시고. 네, 추석에 걸맞는 소리 한번 이렇게. 네. 별 생각 없이 와가지고 즐겁게 놀다가 가는 것 같고요. 추석들 잘 지내시고, 저는 사실은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저한테 추석 쓸 돈이 없다고 막 자꾸 그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 저 아내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됐죠, 뭐. 이분이 저 최용석 대표의 아내분이 말하자면은 지금 그 CCM이라고 기독교 대중음악에 거의 정상급 탑스타예요. 근데 그게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망해가니까. 예. 누군지는 밝히면 안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예. 밥줄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목사님과 관련해서도 한번 만들면 어떨까? 목사님. 좋은데. 파리의 나비 부인 연가. 이런 거. 예. 판소리로 마지막 인사하는 그런 방식이 있나요, 혹시? 소리 하나 제가 더 할게요. 예. 집 떠나와라는 단가입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푸른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고맙습니다. 바꾸십시오. 피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음이온 건강 샤워기 스킨 케어스. 첫째, 피부 위생을 최우선으로 대한 아토피협회 회원사로 아토피협회 추천 제품. 둘째, 깨끗한 물 NSF 인증 24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ROHS 검사 필터. 물살이 세집니다. 물이 절약됩니다. 물이 들어집니다. 물이 건강해집니다. 꼭 필요한 선택 스킨 케어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정봉주의 PSI.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강노현 교육감 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얘기. 왜냐면 이번에 이 보궐선거는 말이죠. 광노현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고요. 오세훈을
그렇죠.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이 10월 26일 날 있을 선거는 오세훈을 심판하는 거라. 그리고 이 서울시장을 이기잖아요? 총선 좋습니다. 총선 좋잖아요? 대선 좋습니다. 이 모든 게 각하에게 울트라 엿을 드리기 위한. 어쨌든, 근데 여기서 거꾸로 서울시장과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교육감 선거가 합쳐졌다. 저는 집니다. 이거. 백전백패죠. 집니다. 두 개가 묶이는 순간, 선거는 져요. 선거는 지고, 그것을 원하는 건데, 지금. 네. 선거는 지게 되고, 이게 서울시장이 지잖아요? 예. 사람들이 마음이 주저앉아요, 좀. 역시 총선에서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죠. 이번에도 또 안 될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서울시장은, 그리고, 2006년, 2010년, 두 번에 걸쳐갖고, 두 번이 아니라 2002년서부터 해갖고 이제 계속 한나라당한테 뺏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의 정치적 그 흐름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서울시의 정치적 그 흐름이 경기도 인천에 미치고, 경기도 인천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자녀분들, 친척분들 다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의외로 같이 언론을 보고 그래도 중앙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이 자기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추석 때 오면은 서울시장 얘기를 쭉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서울시장 여기 얘기하는 것은 이제 추석 때 서울시장의 흐름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이제 조타수 역할을 할 수 있다. 늘 대단한 방송을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대단한 방송이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 이제 한나라당에서 흐름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한나라당은 홍준표 대표가 안 나오죠? 아니 이제 그 나경원을 지칭하면서 뭐 연예인을 뽑는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다. 홍준표는 나경원, 오세훈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지난 그 2006년 때 맹영규하고 홍준표 현재 대표하고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다툴 때 25일 앞두고 느닷없이 오세훈이 깃발 꽂은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네. 홍준표가 한나라당에서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었죠. 그때 제가 또 인터뷰했었는데 흥분했었습니다. 이 양반. 흥분해가지고 어준아 나 이번에 된다 막 그런 거. 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오세훈 현재 백수 전 서울시장은 그때 무슨 물 광고를 TV 광고를 해갖고 계속 얼굴 나가고 있을 때죠. 정수기 광고였어요. 정수기 광고. 정수기 광고인데 이제 법상으로 따지게 되면 뭐 90일인가 120일 전에 그런 언론 광고를 못하고 방송 진행을 못하고 이런 등등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거법에 하자가 있을 것 같은데 다 뛰어넘은 거죠. 그런 거를. 원래 걔네들은 법이나 논리나 센 사람 쪽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죠. 걔네 다 넘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그러니까 논리가 안 통하는 상대를 가지고 논리로 싸우면 안 됩니다. 네,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오세훈 시장한테 물 먹었죠. 이번에 이제 뭐 본인이 생각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경원 지칭을 하면서 오세훈의 아바타는 안 된다. 이제 한나라당은 요 정도예요. 한나라당. 그래서 이제 대중적 인기가 있다고 해갖고 그 시장 후보로 만들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이고 문제는 거기서 또 친일 친박이나 이런 갈등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누가 나오는지를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 문제 갖고 좀 세게 붙었죠. 손학규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통합 후보 선정 추진위원회인가 통추위 그거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동영 최고위원이 통합 후보가 아니라 여기서 통합 후보라고 하면 민주당과 야권을 다 통틀은 후보로 완샷에 뽑자는 거거든요. 이런 통합 후보가 아니라 단일 후보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야권 후보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단일화하는 거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적을 한 게 분당도 통합 후보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당시 대표가 당선된 분당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4.27 재보궐선거도 통합 후보가 아니라 단일 후보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통합 후보가 아니라 단일 후보였었다. 하면서 단일 후보 뽑을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손학규 대표는 통합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천정배 최고위원은 안산에서 4선 의원이에요.
안산은 경기도 소속입니다. 네, 경기도 사퇴했죠, 사퇴하고 이미 주소를 관악구로 옮겼어요. 이제 선거법상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에 서울시의 주소지를 그 거주자들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8월 26일 이전에 옮겨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양반 천정배 양반이 원래 늦게 움직이는 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빨리 움직였죠. 너무 빨리 움직였어. 지나치게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광노인 교육감 상황이 있기도 전에 움직였죠. 그래서 광노인 교육감 상황이 있기 전에 또 60일 이내에는 그 이제 보통 출마하는 사람들은 출판 기념회를 많이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책. 자기들이 사서 뿌리죠. 예. 아무도 보지 않는 책을 갖고 출판 기념회를 하면 이름도 알리고 출판 기념회 책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 자금도 좀 들어온지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 돈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이것도 60일 안에까지는 못 해요. 그러니까 8월 26일까지 하려고 다 잡아놨다가 줄줄이 다 취소를 해버렸죠. 강릉 교육감 사태 나니까. 그런데 이제 또 손학규 대표가 천정배 최고위원에게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을 전했다가 우당탕탕하면서 한번 붙었죠. 이런 상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서 예. 후보가 뭐 10명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0명이 좀 넘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10명씩 이렇게 떼거리로 나와서 예. 길게 예. 자기들끼리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길게 나와서 뽑는 과정을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예. 본인들 생각에는 내가 노출되고 서울시장급으로 기억되거나 최소한 출마한 경력으로 예. 잡힌다고 생각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대중들이 보기에는 꼴불견이에요, 이게. 이게 지들이 따낸 게 아니잖아. 따낸 게 아닌데 지들끼리 그거 지건 줄 알고 먹으려고 바글바글 싸우는 것 같거든요. 단박에 끝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등장하게 됐던 그 드라마틱한 사정하고는 달라요. 예. 지금은 사실은 최단 시간에 끝내서 빨리 정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엔 이 선거에서 지면, 이 선거에서 진 것은, 첫 번째는 각하의 광노현 기획 하나, 그리고 민주당의 하나. 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진다. 그런데 강릉까지는 들렸는데 그 뒤에 뭐라고요? 민주당의 짓. 뭐라 그러면 왕왕 그러긴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각하 것은 우리 어쩔 수 없어요. 막아내는 수밖에. 근데 이 자살골, 이 자살골은 어떻게 할까 이거? 그러면.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민주당에서 자기들끼리 바보짓 하다가 단일화 어떻게 한다냐 어쩌느니 하고 이 소리를 길게 하면 예. 자기들한테는 치명적인 문제지만 대중들이 보기에는 치명적이지 않아요.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오면 딱 됩니다. 그 사람한테 밀어줄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이미. 근데 이게 길면 길어질수록 그 마음은 흐트러지고 꼴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시민들, 서울 시민들이나 다른 국민들이 보기에 석연치 않거나 혹은 참 꼴불견이다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투표율도 높아지지 않죠. 당연하죠. 이번에 투표율 높아지지 않게 되면은 선거에 이길 가능성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판하기가 좀 어려워요. 실컷 해놓고 뭐. 비판하기 어려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위대한 정치인 아닙니까? 위대한 정치인은 정파를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과감하게 비판해줘야죠. 한 얘기를 이렇게 옮겨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판한 거예요. 연찬에 워크샵에 한 분이 특별 연사로 나와서 요즘 서울시장 민주당 한 10명씩 막 와그닥닥 줄 서는 걸 보고 국민들은 박수 치지 않는다. 태풍이 몰아치고 간 다음에 쓰러진 나무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떨어진 사과만 줍고 있다.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또 적나라한 표현이 트윗에 떴어요. 민주당 하는 행태를 보면 서울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고 무상급식을 위해서 그 열정을 바친 것은 서울 시민들이 사실은 오세훈 저격을 한 거고 사냥을 끝낸 거다. 사냥을 끝내고 나니까 하이에나들이 달겨드는 것 같다. 이 얘기 듣는데 섬뜩하더라고요. 그거 정확한 표현이고 네. 그게 대중의 정서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인데 제가 하라고 그걸 글을 알려줬어요. 미리 이렇게 써라. 나는 못 쓰니까. 거짓말. 제가 하늘에 부끄러워. 아니 왜 말을 그렇죠. 하늘에 부끄럽죠. 하늘에 부끄러워 한 점 양심이 없기를. 한 점 양심이 없기를.
벨루에 묶고 한 점 양심이 없기를 살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를 근데 예. 이거 어떻게 단기간 내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안에 사실은 각자 욕심이 막 부딪히고 이걸 찬스라고 봤기 때문에 이 오세훈이 막 이렇게 죽어갈 때 예. 자살골을 넘어서 막 날아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찬스가 오면 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행동을 옮기고 있는 건데 이거를 주저앉히거나 아니면 최단 시간 내에 한 사람을 뽑아내거나 그렇죠. 예. 그럴 방법이 지금 모색되고 있어요? 지금 통합 후보냐 단일 후보냐 갖고 이제 논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통합 후보와 단일 후보를 하자는 이유는 알겠어요. 예. 통합 후보를 하자는 이유는 통합 후보를 하게 되면 민주당 후보가 난립하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바로 민주당 의원들 49명보다 위력적인 저의 두뇌와 저의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통합 후보로 가는데 큰 문제 없어요. 통합 후보로 가는데 큰 문제 없고 전체 통합 후보로 가든 뭐로 가든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체육관에 몰아놓고 뭐 또 동원하니 어쩌니 이렇게 우당탕탕 하면 욕먹습니다. 여론조사 기간 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한 2-3개 정도 해갖고 무작위로 한 10개나 20개 정도 중에서 무작위로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후보 단일화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노무현 정몽준. 그래서 짧아야 됩니다. 짧아야 되죠. 그래서 통합 후보로 하자. 그럼 민주당 후보들이 다 나설 거 아니에요? 그냥 7, 8명, 10명 나서면 민주당은 단일 정파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뭔 얘기를 해도 관계없어요. 통합 후보로 나갈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 우리들의 행사를 다시 해버리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미리 여론조사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민주당 후보 중에 뭐 한명숙이 되든 한명숙 전 총리가 되든 위대한 정치인 정봉주가 되든 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한 명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합 후보로 가게 되면 우리 민주당 후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걱정을 하고 우리끼리 먼저 뽑고 통합 후보로 가자. 이 묘안이요. 통합 후보로 가자고 그냥 그 통 크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 안에 민주당 내에서 우리 후보를 얼른 누구로 단일화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먼저 뽑아내보자. 이러면 간단한 방법이에요. 지금 만약에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아직은 출마 의사나 또는 불출마나 예. 양쪽으로 어느 쪽으로든 표현하지 않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입장 정했고요. 저는 아마 나가는 쪽으로 거의 한 80-9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명숙 총리가 나온다고 하면 예. 사실 한명숙 총리가 이렇게 말싸움을 잘하고 또 뭐 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상대방한테 따지고 그쪽에 강점이 있지 않아요. 예. 강점이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거든요. 오세훈이 기억나고 한명숙을 보면 오세훈이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훈이 기억나야 이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저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나오면 나머지 분들이 스스로 포기할까요? 몇몇 분은 포기할 수 있고요. 네. 또 몇몇 분은 포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후보 지금 이제 통합 후보 단일 후보 싸우면서 민주당 지지율을 계속 깎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아직은 자살골을 넣지 않지만 자살골을 넣혀서 달려가는 형국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 선수가 우리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누가 박수를 칩니까? 그래서 지금은 통합 후보냐 단일 후보냐 갖고 싸우지 말고 단일 후보로 가게 되면 다른 나머지 그 야권에서 반대할 수가 있어요. 당신들 단일 후보 나오게 되면 뭐 당신 쪽으로 가자는 얘기 아니야. 이건 민주당이 양보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갖고 어떻게 통합이 되겠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통합 후보라고 하는 형식을 주고 민주당 내에서 후보를 한 사람 뽑자 우리끼리 협의해서 이런 것까지 막을 수가 없거든요. 민노당에서 후보 2명, 민주노동당에서 2명 나왔다가 우리 2명 나오면 좀 불리할 것 같으니 1명으로 압축하자. 이건 당 내부 일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상력을 아무도 갖고 있잖아. 왜?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상력에 보고 정봉주에게 물어봐야죠. 안 물어봐 아무도. 그러니까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노회찬 전 의원이 나오냐 안 나오냐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나가란 말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아니 그리고 저는 만약에 통합 후보면요. 각 정파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들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들 보기에 노회찬 지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단호하게 끝내 오늘. 근데 잘 끊어주세요. 거기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구도는 박원순 이사님하고 한명숙 전 총리님하고 두 분이 단일화 하는 거는 간단하게 누가 이기든
예. 그거는 그림이 돼요. 나머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리고 이 경선 기간 동안 자기를 노출시킬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자기가 서울시장에 도전할 급에 도달하였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오산이죠. 예, 그럼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 국회의원들은 저도 나으려는 분 한 번 만나봤는데 우연찮게 며칠 전에 그 양반이 자기가 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들어본 결과 예. 본인의 사정은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들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그리고 이 얘기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맞춰주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정치를 그리고 몰라서 주위에 아주 측근과 보좌관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계속 보고를 해요. 안 그러면 잘리거든요. 그리고 보좌관이 좀 다르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네. 적극 항의할 수가 없어요. 네. 적극 항의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하는 거죠. 혼자서. 이렇게 열댓 명이 고해가지고 길게 늘어지면 저요. 지고 제가 보기엔 민주당은 아니,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지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후보 단일화가 한 명의 후보를 뽑아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이 지금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은 과정에 있어서의 감동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를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게 되면 과정에 있어서부터 명분에 있어서부터 내용에 있어서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결과만 이긴다? 아니 무슨 국민 표 찍어주는 사람이 자기 뭐 쫄다고 봅니까? 때 되면 찍어주게? 의원님이 사심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누구요? 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의원님의 사심은 밝혀드릴까요? 저는 장례에서 먼저 하면 의원님이 나가시기 쉽지 않죠. 통합으로 하면은 예리해. 통합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돼. 전체 후보군을 놓고 대체로 이제 사람들이 상징적이 이 시대 정신과 그다음에 오세훈하고 붙었던 그 상징적인 인물인 그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정치와 이런 시민사회 운동을 대표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온라인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딱 정리되죠 상황이. 어쨌든 저는 한 두세 사람으로 압축해서 네. 깔끔하게 한두 번의 토론회나 그리고 여론조사로 딱 끝내야 된다. 그쪽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야당 쪽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드라마는 누가 되는지 궁금하게 지켜보고 예. 그럴 대선 때는 의미 있지만 이럴 때는 의미가 없어요. 이쪽에서 누가 빨리 나와가지고 내가 마음을 주고 예. 그래서 표를 빨리 얻어오고 이것만 중요해요. 이걸 민주당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그 유권자들 시민들이 오세훈에 대한 분노,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 그리고 서울시장을 이쪽 진보 진영에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한편으로 이게 그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만약 이 과정을 잘못 끌고 가게 되면 내가 믿고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분노와 반대의 세력으로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게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네. 처해 있는 위치예요. 민주당 이걸 깔끔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할 때마다 결론이 빨리 지도부가 되는 것밖에 없어. 참으로 대답이 그냥 심플해서 좋아. 민주당이 여기서 바보 같은 짓 하잖아요. 맞습니다. 서로 이기더라도 표를 마음을 줄 수가 없어. 사람들이 쟤네들을 믿고 내가 표를 주면 쟤네들이 내 마음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지. 이런 그렇죠.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 이때까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양자택일을 할 때 늘 내가 손해보는 길을 갔다. 그쵸. 라고 하는 건 이게 철학이거든요. 민주당의 입장에서요. 이번 후보 단일화나 혹은 통합 후보를 만드는데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양쪽의 가능성을 놓고 볼 때 민주당이 손해보는 쪽에 선택을 하면요. 국민들은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익이 되는 나한테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지 않고 손해보는 쪽에 선택을 하는 것은 정치 철학이거든요. 이건 결단이죠. 대범함이죠. 대인의 풍모죠. 이렇게 해주면 국민들은 뭐를 했든지 간에 민주당이 앞으로 선하게 잘못해도 이 열망과 열기, 감동은 총선까지 쭉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목에서 민주당은 내가 손해보는 길을 가라. 그런 선택을 할 줄 아는 대인의 풍모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특강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선거는요. 정치인들이 평소에 국민들한테 쌓아놓은 예. 마음의 빚이 부채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걸 예. 찾아가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만들었어요. 바보같이 맨날 안 된다는 데 가가지고 들이받고 그러니까 미안하거든요. 대통령이 만약에 진보 진영에서 누군가가 나온다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미안해하고 마음을 맞습니다. 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표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표가 가는 건데 여기서 정치공학이니 작전이니 맞습니다. 기획이니 암만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 마음을 줄 사람이 누구냐? 예. 그런데 이런 과정이 길어지잖아요? 지쳐. 짜증나. 그리고 똑같은 놈처럼 보여. 그래서 실패한다. 이게 아무리 어떤 논리나 어떤 정책이나 어떤 뭐 선명한 구호를 들고 나와도 그렇게 갈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결하는데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국민들은요 추석을 앞두고 이제 제가 그 역사의 김남을 훌륭한 말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고 국민들은 정치인들처럼 말을 잘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처럼 이 상황을 예리하고 논리적으로 분석 못하는 것 같지만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진정성을 볼 수 있는 돋보기를 갖고 있다. 직관. 직관으로. 딴 데 가서 직관으로 바꿔줘요. 편집해도 다시 해요. 다시. 국민들은 정치. 아니 돋보기가 더 좋아. 그냥 갈래. 편집하지 마. 통으로 다 보내. 또 넘어갔어. 하라 그러면 맨날 그대로 하다가. 더 이상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에 다 모인 추석 전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좋은 명절에 가족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